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486원을 찍으면서 코스피 지수 빠르게 2,40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지수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참 연말이 될수록 계속해서 어수선한 시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더욱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들 오늘 급락 나온 종목 많았죠. 속절없이 대응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급락 나온 종목 많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선호 대표 그리고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환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게 치솟으면서 오늘 지수가 빠르게 낙폭을 키워갔고요. 또 오늘 배당락일까지 겹쳤었죠. 증권주들로 낙폭이 거셌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이 10% 넘게 빠졌고요. 키움증권, 삼성증권도 8에서 9%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이 배당락일 겹친 종목들이 직수 낙폭을 더욱더 키워갔는데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진짜 이번 연도까지는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지만 이제 산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연도는 좀 기대해보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환율이 지금 1,480까지도 치솟았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없던 걸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원 정도까지는 돌파가 나와줘야 오히려 보다 안정적인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환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조금 오른 정도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이제 1,5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시장에 다가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단 환율의 움직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오늘 또 이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도세가 좀 셌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도세가 셀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배당락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보통 이 연말이 되면은 배당주를 매수하면서 배당주가 많이 올라가주는 효과가 나와주게 돼요. 이런 배당주의 이 급격한 상승이 사실 산타랠리를 좀 이끌고 가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배당주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부분이 우량주입니다. 우량주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많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연말 랠리로 좀 많이 이어지게 돼요. 연말 랠리가 아니죠. 산타 랠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 배당주를 원래 매수하는 이유가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관 이 펀드 투자들이 이제 보기에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배당주를 매수하는 거고요. 이 배당주를 매수함에 있어서 늘 배당주의 피크는 배당락 직전일입니다. 그때가 최고점이 되고요. 배당락과 함께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이제 끝나는 이 시점부터 해서는 보통 배당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매수했던 이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추가적인 동반 매도가 나와주면서 같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줬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 역시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이 배당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기준일을 설정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이 주가 조정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예를 들면 10만 원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9만 5천이 되었다든지 9만 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걸 또 매도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투매 물량도 동참이 돼요. 그런 부분과 함께 배당주들이 좀 하락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자체는 배당주로서 끌어올린다 해가지고 배당주 가지고 올라간 시장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1,500원은 기정사실이다 받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늘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부터 이제 정책 중 하나가 강달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 경기를 키워야 되는데 특히나 중국 간의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입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가 물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취했던 게 달러 약세 정책이었고 이번에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달러가 보다 좀 안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부터는 좀 시장의 증시의 상방 흐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국이지만 뭐 이복형 금감원장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배당락일이었던 기업들이 한일시멘트, 뭐 삼성증권, 현대 엘리베이,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로 급락이 나왔어요. 혹시나 이렇게 밸류업 관련해서 여전히 뭐 매수가 유효한 기업들이 따로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보통 PBR이라든지 PER을 보고서도 매수를 하긴 하지만 저는 뭐 지금 오늘 급락 나왔던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사실 증권주 위주보다는 이제 뭐 이 증권처럼 이제 뭐 수수료 뛰기 하는 이런 뭐 그런 기업보다는 이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이런 배당락을 통해서 빠질 때가 오히려 실적을 보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환율 이슈에 배당락일까지 겹치면서 이 지수가 모두 1%대 낙폭 기록했는데요. 수급 상황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겹쳤어요. 오늘 개인만이 매수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개인이 코스피 지수에서 2,100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1,597억 원.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코스닥에서는 275억 원, 기관이 1,253억 원 매도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2,483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팔았는데 선물 쪽에서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 규모를 좀 키워가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아마 그 환율이 1485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선물도 같이 들어오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이 시장의 모든 걸 설명해줬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당국의 개입이 좀 들어가면서 막판에 좀 이렇게 안정이 됐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달러랑 원화를 비교했을 때 환율뿐만이 아니라 뭐 베트남의 페소와 뭐 그 옆 나라인 이제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이런 주요국들의 모든 통화와 원화를 비교했을 때 원화가 상당히 지금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설명하면은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고유의 문제로서 원화가 지금 약세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 이 1,480원대의 레벨이 과거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최고점 그때 수준이거든요. 2008년 당시에 이제 CDS 프리미엄이 한 700베이스 포인트 근처까지 올랐었고 뭐 경상수지도 좀 안 좋았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그때만큼 환율은 치솟았지만 뭐 CDS 프리미엄이 지금 30에서 40베이스 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상수지도 여전히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내 펀더멘탈이 뭐 악화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전체적인 어떤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한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환율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FOMC에 대한 어떤 여진도 그렇고 내년에 이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추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쨌거나 지금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안이 다시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적인 것들이 시장에 좀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빨리 매듭이 지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이 얇을수록 테마주들이 굉장히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강했었던 양자 암호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KCS, ICTK, 우리넷 같은 종목들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두 자릿수 때 급등 나온 종목들 많았는데요.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잘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원 미만인 기업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쪽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양자 섹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게 지금 상용화에 힘받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저는 결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상용화라는 부분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자 컴퓨터, 양자 이 섹터 테마를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지금 뉴욕 증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자 열풍이 굉장히 핫해요.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디웨이브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심지어 시스큐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간에도 막 200~300% 올랐고요. 우리가 1년, 2년 전에 주가와 비교한다라고 하면 저점 대비 기준으로 3~4,000%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이 계속 상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중국이 이런 집중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기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도 여기에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추가적으로 당장 내년에 나와준 게 뭐가 있다. CES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분야를 새로 집어넣으면서 양자 컴퓨터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할 만큼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멘텀이 따라주고 있고요. 그다음 또 당장 내년 1월 14일 본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리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 발사한 데 있어서 이제 시스큐라는 기업의 양자 내성 암호 보안 장치를 또 이제 칩을 또 같이 실어서 또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양자 관련되는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모멘텀 많아요. 근데 이것도 한 테마가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게 상용화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양자 컴퓨터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요. 전 세계의 암호 체계라든지 보안 이런 것들이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거래하는 이런 은행 증권거래소라든지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이게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되나 싶은 게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이제 미국의 4개 대표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제 암호화폐 해독을 뚫어 보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건가 싶은 게 이게 AI 로봇을 만든다 해가지고 내가 은행을 한번 털어보겠다 이거랑 똑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에 대한 기술 이게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가면 좋아요. 우리가 애초에 다이너마이트라는 것 자체도 폭약을 만들 때 동굴을 뚫고 이런 걸 위해서 만들었지 사람을 죽이고 폭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늘 악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슈퍼컴퓨터가 몇백 년, 몇만 년이 걸릴 걸 단 5분 만에 끝낸다는 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생겨날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이런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립되지 않고는 이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는 테마도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테마가 올라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이 테마성도 좋지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당장 나오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보다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로 김치 프리미엄을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학개미 열풍으로서 나스닥에 넘어갔더니 뭘 삽니까? 아이온큐를 그냥 묻지마 매수하더니 아이온큐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테마가 원래 우리나라에 나와야 되는 거를 서학으로 넘어가서 유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테마성이지 지금 사실상 3,000%, 저점 대비 3,000%, 4,000%가 올랐어요. 이거를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렵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상용화에 있어서 당장 내년에 나와줄 이슈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CES도 그렇고요. 스페이스 X 관련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퀀티니엄이라는 기업도 내년에 상장을 해요. 이게 이제 아이온큐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겠죠. 더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대장 기업이 또 출몰을 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상용화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테마 관련주들은 일단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두 분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실 거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자율주행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대표적인 성장주인 자율주행 섹터는 좀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줬어요.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5% 넘게 상승했는데요.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미국의 규제 완화 모멘텀도 있지만 드론 관련된 모멘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테마성 수급으로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드론 섹터가 사실 실적 가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방향성을 잃은 어떤 수급의 그런 테마주 위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자율주행 테마나 드론 테마 이런 쪽은 앞으로도 이 모멘텀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찌됐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을 하고 나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거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이제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그 야심이 어쨌거나 자율주행을 독과점해서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어떤 구독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FSD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머스크가 좀 더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우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달에 그 11월쯤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개정을 교통부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한 만큼 이제 미국의 자율 규제 완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OS랩이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 중에서 그 핵심 제품, 이 3D 라이다의 핵심 제품인 ML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약간 남아있고 오버행 이슈가 약간 해소가 좀 돼준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쪽이나 드론 쪽, AI 쪽 이런 쪽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어떤 모멘텀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 SOS랩 11월부터 최근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